시장 분석 시간입니다. 이동훈 대표님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 미증시가 마틴 루터 킹 데이를 맞아 휴장을 했습니다. 근데 유럽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 보였는데요. 전반적인 글로벌 시황 한번 짚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증시는 휴장이었습니다. 이제 마틴 루터 킹 데이 휴장이었고, 또 이게 또 연휴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의 이제 거래 대금 자체가 좀 축소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최근 들어서 미증시가 이제 가장 핫한, 그리고 중국 증시도 핫하긴 했습니다만은 워낙 작은 규모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미증시가 가장 핫한 상황에서 거래 대금이 많은 미증시가 휴장하다 보니까 추정하는 자금들이 대부분 다 이제 관망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다른 증시도 전체적으로 좀 거래량 축소 속에서 이제 소폭 내려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이 좀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유럽 증시는 최근 들어서 이제 독일의 대연정 성사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높게 가지면서 상승세를 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재료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우선 이제 독일을 대연정 성사된다라는 것 자체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됐다라는 점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차피 독일에서는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메르켈 입장에서는 야당과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고, 야당을 열어두는 것보다는 여당으로 묶는 게 낫다. 이런 과정에서 대연정이 어차피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국면에서 독일의 어떤 협상 과정 자체가 별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어떤 인식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정치적인 상황 자체가 그다지 크게 악재로 부각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는데, 다만 어제 같은 경우는 연정 소재로 부각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데다가 영국의 일부 건설사의 어떤 문제, 재정적인 문제가 불거지면서도 이게 일부 좀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카일리언이라는 이제 건설사였습니다. 이 건설사가 유동성 문제, 그러니까 부채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불거졌고, 향후에 이제 자금 조달도 쉽지 않다라는 어떤 이제 판단이 나오면서 어제 파산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파산이 되는 그런 과정이 약간 좀 시장에서는 일부 좀 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의 기업이 이제 파산하는 과정은 결국에는 이제 금융기관들의 갚아야 될 부채를 못 갚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때 금융기관까지 같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극되면서 이제 영국 증시가 좀 조정을 보였고, 이 여파로 또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증시 같은 다른 여타 유럽 증시까지 전체적으로 조정을 보이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다만 한 4, 5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금융기관들의 재정 상태가 상당히 탄탄해졌다라는 점, 그다음에 카일리언의 어떤 국한된 그런 문제로 보는 거지 다른 건설사까지 연계돼서 확산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각국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투자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일감이 없어서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그런 기업들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더 많았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유럽 증시 어떤 하락 자체도 그렇게 크게 인식하지는 않는다. 이런 쪽으로 시장에서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조정을 보인 이슈가 됐던 것은 이제 국제유가였는데요. 잠시 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지금 브렌트유라든가 주바이유는 70달러대가 돌파가 돼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70달러 이상에서는 기업들의 어떤 생산 비용에 대한 어떤 증가, 이 부분이 우려감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일부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생산 비용 올라간다라는 것은 결국에 생산 원가가 올라가게 되고 제품 가격 올라갔을 때 소비자들이 과연 그 올라간 제품을 소비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까지 제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다시 어떤 불확실성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우려감이 제기가 된 점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은 그렇게 크게 우려가 작용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는 점 때문에 하락 자체가 크게 이어지지도 않았고, 또 종가가 저가로 마감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같은 경우는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 증시도 좀 소폭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무려 11일 연속에서 올랐었거든요. 11일 연속에서 올라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을 뿐이지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시장에서는 해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증시 시장하다 보니까 관망하는 그런 시각이 우세하게 작용하는 가운데 유럽은 일부 기업의 어떤 파산 이슈, 그다음에 중국은 많이 올랐다라는 점에서 일부 좀 쉬어가자라는 시각이 나오면서
좀 소폭의 어떤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는데 큰 흐름상으로는 뭐 기존의 어떤 흐름을 좀 바꿀 정도의 재료가 나와서 조정을 보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방금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유가가 상당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뭐 70달러 선을 돌파를 하기도 했는데, 자, 그럼 유가를 비롯해서 좀 주요 지표들도 함께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우선 뭐 달러부터 보면 뭐 미증시가 시장되고 하면 금융시장이 좀 쉬었기 때문에 좀 달러 움직임이 제한돼야 되는데 최근에 유로화의 기세가 워낙 강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달러가 또 추가적으로 더 내려왔습니다. 90.42 달러 인덱스가 90대 중반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90이 이러다가 이탈할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런 어떤 시각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달 말에 이제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금리 인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이제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또 비중에 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달러는 이번 달 정도까지는 좀 약세를 보이다가 2월 초반을 넘어서면서 3월에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분석이 제기가 되면 그즈음 됐을 때 좀 하락폭이 제한되거나 이제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시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달러 인덱스 약세가 좀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점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 내용일 것 같고요. 국제유가는 또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0.8% 가까이 상승하면서 64달러 후반까지 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우선은 이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좀 약세를 보이게 될 때, 특히 달러와 가치가 떨어지게 될 때 원자재 시장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성이 좀 있거든요. 어쨌든 국제유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부에서는 좀 부담되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 올라가게 되면서 뭐 일부 산업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소비가 확실하게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 원가가 높아지면 자칫 소비 자체가 감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일부에서는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에 국제유가의 상승은 소비 증가도 일부 기여를 했지만 중동 국가에서 감사 나비를 잘 실천하고 있는 점도 어느 정도는 기여를 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올해 연말이 넘어가게 되면 감산이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생산량이 늘어나게 될 거다라는 점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설령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전과 같이 뭐 100달러를 향해서 간다든가 그렇게 초강세로 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시각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속도 자체가 좀 제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소비 감소에 대한 우려 이런 어떤 상황까지 연출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외 지표 보면 변동성 지수는 미증시 시장에 따라서 이제 진행되지 않았고요. 야간 선물은 소폭 올랐습니다. 미증시 시장이었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선물 지수가 좀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333계약 정도 매수하는 가운데 0.02% 우리 시장의 초반에 2,500포인트는 어느 정도 지켜내면서 출발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에 재료가 좀 많습니다. 미국만 해도 이번 주 좀 상당히 굵직굵직한 경제 지표들 발표가 많이 있어요. 이번 주 당장 오늘만 해도 이제 CPI, PPI 발표도 있고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 해서 좀 시장에 있어서 변수가 될 요인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변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예,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 보면 대체로 제조업 지표가 조금 혼조세,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주택시장 지표는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물가 지표는 이제 좀 부진하게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 최근 전체적인 지표가 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제조업 지표로 해석되는 것들이 좀 잘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나오게 되는데 예상치가 이제 18 정도 됩니다만은 예상치에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미국 지표가 일부 지표에서 조금 예상치를 하회하는, 특히 물가 지표가 하회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표까지 부진하게 나온다면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해석될 여지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온 지표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외환시장 변화 좀 잘 봐야겠습니다. 지금 달러화가 추세적으로 계속 밀리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달러화가 추세적으로 밀리게 될 때 수출 비중이 높은 신흥시장 같은 경우는 또 악재로 작용할 여지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강세 보이니까 이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일부 수출주들 중심으로는 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연초에 보면 수출주라고 분류가 되는 IT 기업이라든가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흥시장의 화폐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뭐 경제가 좋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일부 산업에서는 또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도 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산업들에 대한 흐름 같이 좀 살펴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와 연계해서 보면 또 이제 신흥시장 쪽에서 최근에 중국 증시 워낙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증시 강할 때 중국 증시 강한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라는 건데 중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라는 것은 유럽이라든가 미국으로의 수출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고 또 중국 자체의 어떤 경기도 그만큼 좋다라는 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도 최고치 부근에서 어제 좀 막히면서 상승세가 좀 한풀 꺾였습니다. 그래서 상해 종합주가에서 2,450 정도에서 좀 눌리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오늘 내일 이번 주 중에 만약에 이제 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라면 중국 경제가 좋다라는 쪽으로 되면서 미국 시장보다 더 관심을 모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의 추이 또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주도 업종인데,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지금 중국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금융주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도 뭐 다른 업종들 하락할 때 금융주는 강세를 보이는 그런 형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뭐 금융주 중심으로 상승했을 때는 이게 소비하고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라고 보기 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조업 그리고 소비하고 연결되는 산업들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기업들 실적, 지난주에 주로 이제 금융기관들 실적 많이 나왔죠. 금융주 이외 실적들이 나올 때 이 부분이 좀 확인돼서 호재로 작용돼서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주 외 기업들의 실적과 그에 따라서 기업들의 주가가 좀 올라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마감 상황 그리고 이슈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해외 시장 분석 이동훈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